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요즘 너무 더우시죠? 얼마 전 청주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청주시가 이틀 동안 한범덕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 활동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얼마나 있었는지, 또 폭염특보를 대비한 지자체들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요새 너무 더운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하던데요. 예, 청주시는 6일 오전에 올해 첫 폭염특보 경보가 발령되자 네. 한범덕 시장 주재로 4개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회의는 이제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도 내 9개 시군에 발효된 폭염 경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 작년에도 너무 덥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는 뭐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덥지 않다라는 좀 예보도 있던데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좀 있더라고요. 네, 이 그렇습니다. 두 개가 차이가 좀 어떻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이 되는 거를 33도 이상 이틀 네네네. 이상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보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게 이틀 이상 이제 지속이 될 경우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의보와 경보는 어쨌든 주의보는 33도, 경보는 35도 이상이 이틀 동안 계속 될 경우에 발효가 되는데요. 지난 5일 날 네. 청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오창읍이 36.2도였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했죠. 그러게요. 벌써부터 네. 이러면 8월은 또 어떨지 참 걱정이 되는데 네네. 이번에 이루어진 대책회의에서는 좀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 홀로 사는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하고 그쵸. 그다음에 농민, 야외 작업 노동자 등이 아무래도 이제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폭염 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좀 마련할 것을 당부를 했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또 자율방재단 등 재난도우미 활동을 좀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마을 방송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요즘 계속 오고 있죠. 네, 뭐 맞아요. 폭염특보 뭐 됐다고. 그래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등을 그 톡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는 거. 이와 함께 한범덕 시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서 내수 묵방류 6개 농가와 내수분의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폭염 대책 점검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참 더웠지 않습니까? 네. 이 폭염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좀 사상자가 발생을 한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 노약자분들이 더 취약할 텐데 네. 올해도 좀 충북에서 이런 온열 질환자가 이미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또 나왔는데 총 11명의 온열 질환자가 벌써 11명이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특징이 더위가 점점 빨라지고 맞아요. 있죠. 네. 지금은 사실은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 시기인데 네. 이 충북도에서 5월 30일 날 도내에서 첫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어저께까지 총 11명의 온열 질환자가 응급기관을 찾아서 진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는 이런 이제 소식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좀 각각 어떤 질환으로 좀 이렇게 했는지요? 이제 열 탈진이 아무래도 제일 많죠. 열이 많이 발생해서 탈수증이요? 예, 네. 탈진이 되고 그다음에 열사병이 2명, 그다음에 열실신이 열이 많이 발생해서 실신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는데요. 한 분을 기록을 했는데 네. 발생 지역별로 보면 영동이 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영동. 청주가 네. 4명, 보은이 1명 순이고요. 도내 전역에 올 들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5일 날 네. 그날만 청주에서만 열사병 환자가 2명이 발생을 그렇군요.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이제 폭염에 따라 사람도 피해가 물론 있지만 더 이제 피해가 심각한 건 바로 농작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과수화상병으로 인해서 최근 충북 지역에서 아주 많은 농작물 네. 피해가 있었는데 좀 폭염과 관련해서 이 과수화상병 말고도 다른 피해들도 있죠. 지금 이 과수화상병 때문에 사실은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맞아요. 굉장히 네.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해서 네. 이제 심려가 많으실 텐데 더군다나 날이 더워지니까 가축들까지 이제 폭염 피해가 그러니까요.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접수된 것은 없다는 소식입니다. 예. 네,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인데 네. 그래도 과수화상병은요, 좀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그 관련 병균들이 좀 활동을 못한다라는 좀 말이 있던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가요? 지금 이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충북에 극심하게 일어나서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폭염까지 거세지는데 폭염이 되면 과수화상병 자체가 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만 하고 있지 아직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어서요.
뭐 더워져서 과수화상병이 좀 줄어든다면 네. 또 다행이긴 한데 네, 또 맞아요. 한편으로는 또 폭염 대책도 필요하고 이거 참.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좀 활동을 좀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활동률이.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네. 더 더워져야 다행인데 농민들을 생각하면 이게 또 우산 한편으로는 장사들과 부채 장사들이 있는 거하고 맞습니다. 똑같은 네, 거죠. 예. 그렇군요. 앞으로 좀 폭염주의보가 계속 또 발효되겠죠, 물론. 아유, 그럼요. 물론 이제 시작인데요. 네. 그 청주 기상청 그 관계자는 10일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네. 장마니까 이제 지금 장마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장마 선선이 좀 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가 안 와요. 안 온 네. 장마인데요. 마른 장마인데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10일부터 어쨌든 그 남부 지역에서 비가 내려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이전까지는 폭염주의보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더위 피해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그 기상청 관계자가 전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제 폭염 시기가 빨라지고 네. 또 그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서 우리 충북도에서도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던데 아,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충청북도 차원에서 폭염특보와 관련된 상황 관리나 예방 활동들을 좀 그 위한 그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한편으로는 네. 취약계층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말씀드린 문자 서비스. 네,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 마을 방송 네. 이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청주시는 폭염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청주시 역시 상황관리반과 건강관리지원반 등 7개 반으로 구성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재난도우미 무더위 쉼터 813곳, 전통시장 6개소에 증발 냉방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내의 그 사각지대에 보면 고정식 그늘막이 보이시죠? 네, 횡단보도 예. 앞쪽에요. 네네네. 네. 87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교차로에 그늘목 나무죠. 그늘을 그렇죠. 만들어주는 네. 나무들 19그루를 심어서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도심 열섬 현상은 나무가 네, 맞아요. 예, 시키시네요. 네. 나무 그늘만큼 좀 시원한 게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에 반해서 옥천 소방서가 폭염 대비 선제 대응 체계를 좀 운영한다고 하는데 예, 충북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게 옥천 소방서입니다. 네. 옥천 소방서에 따르면 이제 최근 그 충북의 여름철 평균 기온 온도가 10년 동안 0.9도가 상승을 했다고 자체 분석을 했고 네. 또 평균 최저 기온 역시 평년 그 10년 전보다 1도 정도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천 소방서까지는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9월까지를 아예 넉넉하게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네. 각종 대비책을 담은 그런 소방활동 종합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옥천뿐만 아니라 충북 도내 곳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선제 대응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요, 피해자분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표면이 가장 뜨겁게 달궈지는 오후 2시에서 5시까지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또 중간중간 평소보다 더 충분한 양의 물을 꼭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이광희 전 도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